안녕하세요, 박민규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관련된 것 좀 얘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DM 보내주시거나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셨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들 준비 과정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해양경찰 들어가서 자격증 여부나 세 번째는 제 월급이랑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종목들을 따지면 육상 종목이 있고 수중 종목이 있고 수상 종목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엔 턱걸이 30개 만점, 2km 달리기, 100m 허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상 종목이라 그러면 수영으로 하는 거는 구조 수영, 100m 수영, 4km 중량 메고, 이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성부력이랑 베일아웃. 중성부력이라는 거는 수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가면은 중성부력 틀이 있어. 그럼 그 안에서 기준점에 맞게 해서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능력으로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 베일아웃이 뭐냐면 장비를 벗어서 탈출하는 능력,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서 그 장비를 다시 수중에서 입는 능력, 그게 베일아웃.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어. 일반인이 그냥 가가지고 저 이제 해볼게요, 중성부력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학원의 도움이 그건 분명히 필요해. 만약에 학원이 없다 그러면 크게 한 두 가지 준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팀, 두 번째가 개인. 팀 같은 경우에는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팀이 딱 되면 굉장히 잘 돌아가. 반면에 조금은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한 명이 갑자기 나 오늘 좀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나 오늘 좀 감기가 좀, 이렇게 하면서 팀 전체 분위기가 망가져 버리면 그거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해. 그러니까 정말 할 거면 정말 눈이 살아있고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난 너무 추천. 저는 해양경찰 준비할 때 친동생이 저를 가르쳤죠. 수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운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한 상태로 제로 베이스인 걸 동생이랑 이제 같이 준비를 했죠. 2km 달리기 하다 보면 이제 너무 하기 싫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동생이 야 박민규 정신 안 차려? 안 쪽팔려? 이러면 이러고 가고, 그런 식으로 정말 어거지로 준비해서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청규 아무리 봐도 너는 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워냈으면 우리 이제 이거 같이 합심해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앵그리 프로그. 정말 천차만별.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수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될 건 없다 생각함.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30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몇 개 마이너스 되면 그 커트라인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부터 글러먹었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3일 정도 그렇게 진행을 쫙 해버려. 그럼 피로도랑 긴장도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만점을 맞던 사람도 못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점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예를 들어 4kg짜리 그 이병을 차. 그러면 딱 만점 기준 탁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몇 개를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만점 너무 힘들지. 하지만 정신무장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필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필기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건 대부분 우리는 몸을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랑 담싸운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승진공부 책인데 제가 이 책으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 많이 봐야 돼. 많이 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일단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이 책을 이악 물고 앉아서 3번 정도 봐야 돼요. 3번 정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눈에 익는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서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회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후배 중에 한 명이 읽기만 해. 읽어. 좋죠. 좋은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지. 3번 정도 보고 익숙해지면 문제를 풀어나가고, 회독이 넘어가면 이 문제는 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명히 거기서 계속 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여기다 써놔. 손가락에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읽고 눈 감고 생각하다 잠들면 그 다음번에 문제를 봤을 때 손가락이 생각이 나. 저는 그랬어요. 손가락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거. 너무 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많이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데, 그 벽을 없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의 방법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길. 월급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순경 때 한 200 초반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장 때 한 300 중반 이 정도 받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 때 300 후반에서 400 조금 안 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계급별로 또 월급 차이가 있어요. 대략 25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8만 원 정도인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너무나 많이 물어봤던, 현직자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물어봤던 토탈 받은 퇴직금은 4,229만 420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7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퇴직금을 이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원 들어가서 따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명구조 자격증, 동력수상 레저기구 자격증, 무선조종사 기술 자격증,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원이 아닙니다. 많이들 이제 어떤 특수부대원 나오셨어야 하는데 저는 일반 육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잠수기능사라는 걸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잠수기능사를 취득해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잠수를 하는 직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잠수 관련 자격증들도 이렇게 좀 많이 따놨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나 뭐 레스큐 다이버나 다이브 마스터나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것들도 계속해서 취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죽기 싫어서 땄어. 이거 같은 경우에 내 안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정말 죽기 싫어서 딴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도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들어갔을 때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큰절했거든. 부모 합격했을 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화이팅 하시길.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지만 자주 찾아뵐 거예요.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 만들 거여서 질문 있으면 편하게 남겨줘요. 남겨주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잘 해줄게요. 알았죠? 오늘도 화이팅, 준비 화이팅. 안녕.